네, 안녕하십니까. 토크아티 특집 방송. 오늘은 B2B 세일즈 심층 토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B2B 세일즈의 전문가이신 이진구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진구 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B2B 이미 하면서도 당신만 모르는 세일즈, 네,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게스트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원래 제가 토크아티 제가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MC를 또 한 명 뒀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세일즈를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첫 번째 대우통신에서 SI 영업을 했고요. 사이비스 코리아에서도 제가 또 세일즈를 했습니다. 또 벤처 또 기업을 하면 사업가랑 같이 또 세일즈를 하는 거니까요. 또 저같이 이미 세일즈를 B2B 세일즈를 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 또 이제 지금 이제 세일즈를 B2B 세일즈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의 관점을 위해서 오상윤 MC 모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하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상윤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아마추어처럼 사랑하고 프로처럼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추어처럼 이제 아마추어 같죠, 여러분? 아무래도 네. 좀. 자연스럽습니다. 네, 프로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이진구 대표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진국입니다. 네네네. 자, 그 먼저 B2B 이미 하면서 당신만 모르는 세일즈. 네. 상당히 제목이 좀 약간 도발적이에요, 약간. 네네. 네. 네. 그럼 일단은 어떤 생각 딱 드냐면, 저자님은 엄청 잘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길래, 네. 얼마나 잘하길래 당신만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나. 네. 본인 한번 좀 어떤 세일즈 쪽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 뭐 일단 경험을 했던 것부터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얼마나 잘하는지는 네.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네네네. 저는 이제 현대종합상사에서 이제 해외 영업하는 일로 이제 첫 사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파크의 기획실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벤처기업의 세일즈 그리고 뭐 시스코 인사이드 세일즈 라인 매니저 그리고 마켓스타의 지사장 그리고 현재 이제 하고 있는 JK 컴퍼니 대표를 하면서 네. 한 18년 정도 예, 계속 그 세일즈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게 대기업, 예. 예. 벤처기업, 네. 외국의 기업, 또 이제 본인 회사, 네. 창업. 네. 뭐 웬만한 기업은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안 해보신 종류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네. 볼 수도 있는데 다단계 판매만 안 해보시고. 다단계 판매를 제의받은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네네네. 예. 다단계 판매만 안 해보시고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예. 네. 제의는 받았는데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네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IT 쪽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IT 쪽에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 쪽에 서비스 하고 계신데, 예. JK 컴퍼니에서 그 책 제목을 뭐 IT 뭐 세일즈라든지 뭐 IT B2B라고 안 하시고 이게 보통 IT 세일즈하면 우리가 B2B가 또 연상되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뭐 B2B 세일즈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이제 IT라고 하면 너무나 특정화된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다른 쪽에서 보셨을 때 이거 뭐 IT 얘기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네. 근데 그 B2B라는 속성으로 보면 전에 제가 해외 영업할 때도 저는 건축자재 세일즈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세일즈 할 때도 느꼈던 것도 그렇고 그 면면이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 B2B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상당히 유사하더라라고 네.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B2B 예, 이미 하면서도 당신만 모르는 세일즈라고 이름을 줬는데 네. 아까 도발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너무 도발적인 거 아니야. 제가 사실 요 그 책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직원이 네. 있는데 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도발적인 거 아니냐. 확실히 가시죠라고 해가지고 그러자 가자. 그래가지고 정하게 된 겁니다. 저는 되게 예. 결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자님 책 제목만 보고 저는 이거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야 B2B 영업 네가 뭘 아니? B2B 영업 청년들이 오래 못 버텨.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B2B 영업 자체가 좀 청년들이 오래 못 버틸 그런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그 청년 뭐 실업도 얘기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어떤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소신을 갖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게다가 세일즈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영업인데 영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그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인 네, 어감을 맞아요.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그만큼 뭔가 막 그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접대해야 될 것 같고 사기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돼? 하면서까지 그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신 것도 네네. 그런 포인트에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이 B2B 그것도 세일즈 영역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 세일즈만큼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B2B라고 하는 것에 제가 특화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B2C하고 B2B의 영역을 보면 네. 조금 더 특화되면서 전문화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B2B의 가장 그 어떤 속성이랄까? 예. 어떤 게 있어요? 전문성? 그거입니까? 어떤 전문성? 어떤 뭐가 있을까요? B2B 속성 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하자 네. 한다면 네. 그 사람과 조직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B2C는 컨슈머 대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잘 팔, 사람의 니즈만 파악하고 하면 사람의 되는데, 니즈면 개인의 아, 니즈만 파악하고 다 그렇죠. 팔면 되는데 아, 그렇죠. 이거는 한 사람의 니즈만 파악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그 조직 전체가 그 니즈를 갖고 있어야 되는 또 거고 그 산업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도 아, 있을 수 있고 또 네. 담당자만 뭐 그러네요. 마음에 든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이 결정 구조도 되게 복잡하고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의사결정 트리가 또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네. 이 아마추어들이 바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어렵다.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렵다고 느껴질 수 네, 있죠. 네, 네. 예. 어렵다라고. 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진득하게. 자, 청년 말씀에 우리가 항상 처음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대표님은 처음에 이제 B2B 영어 처음 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뭐 사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음에 잘 적응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네. 제 위에 대리님이 계셨는데 네, 네. 그 대리님한테 배울 적에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라고 그 요체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저는 이제 무역 실무부터 이제 막 공부하면서 예. 미생이었나? 미생? 저 미생 제가 드라마는 못 보고 네. 만화를 이제 책을 봤는데 네. 예. 아 정말 막 가슴이 막 리얼했어요? 그때 그 10여 년 전에 조합상사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다니던 그때 환경이랑 비슷하지? 뭐 이런 네. 거를 아. 느끼면서 봤죠. 예, 요즘에 좀 사회상 그 어떤 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긴 하지만 네네. 예,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느껴졌었죠. 네. 동질성. 사실 뭐 오늘 네. 이 방송은요. 네. B2B 세일 잘하는 분들은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에서도 뭐 세일. 팔고 있겠죠. 네.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실 그동안 세일즈를 잘 안 해왔고 기술 개발만 했다든지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다른 분야를 했었는데 요즘 자꾸 융합의 시대니까 이제 뭔가 세일즈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커리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세일즈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네, 그렇죠.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들을 것 같고 좀 그런 분들 관점에서 오늘 저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세일즈를 잘 안 하다가 세일즈 맨 처음 하게 되면 가장 크게 겪는 고통이랄까 힘든 점이 두려움이 이제 거부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갔는데 뭐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애 같은데 걔가 나를 되게 아주 하대하니까 네. 네. 어떤 그런 경우에 되게 큰 어떤 그 심적 고통이 되게 크고 두려움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거부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상대방이 그렇죠. 예. 상대방이. 음. 예. 그러니까 우리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저를 차갑게 대한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인 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차갑게 대하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뭐 좀 내 용모가 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괜히 뭐 이런 위축되고. 나 자신이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보면 거부는 마땅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그 생각을 하면서 네. 예, 가시면 훨씬 더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거부에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네. 일단은 거부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뭔가 누구를 맞아들이면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 네. 그 변화 자체가 싫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변화가 싫고 그리고 사람이 습성상 네.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라는 말이 아주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노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예스가 습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가 습관화되어 있는 네네. 거예요. 네. 그 일상에서 보면 예스보다 노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노를 하게 되는 거죠. 본능적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방어 본능처럼.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비싼 사람 받아줬는데 들어와서 딴 얘기만 엄청 하고 네. 안 좋은 추억,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추억. 있었던 거예요. 영업에 대한 과거에. 좋은 추억. 과거에 어떤 비싼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예. 그리고 그 회사에서 누가 왔다 갔는데 아주 개판치고 왔어요. 네네. 예,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내 잘못은 아닌데 누군가 전에 있었던 사람이 나쁜 인상을 남기고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우리가 처음에는 저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거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 필요하다고 얘기하나? 의심. 예, 지금 당연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에 4, 5년 전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쓰라고 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죠.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 나는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이게. 뭔가 날 등쳐먹으려고 네, 하는 뭔가. 피해의식 약간.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즘에 뭐 피싱이다 뭐다 해가지고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네. 불법적인 거에 노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예, 거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5가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네, 것들이에요. 맞아요. 네. 이미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일즈를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 10의 9은 거부합니다. 네. 그렇죠. 예. 한 사람 정도가 네. 좀 받아줘요. 네. 예.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반갑고 고맙고 해가지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가서 보면 그냥 불쌍해서 받아줬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저도 예. 세일 경험해 보면 예. 이제 되게 처음 만남인데 예. 아주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어요. 예. 보통 그런 분들은 절대 못 팔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첫 번째에서 되게 이상하네. 아주 상냥하게 해주면 예. 금방 팔 것 같지만 오히려 네. 그런 분들이 잘 안 사고요. 네, 네, 처음에 맞습니다. 되게 아주 네. 무뚝뚝하게 예. 아주 강하게 안 사! 네. 아예 안 사러 가요. 처음에 딱 하는 분이 예. 그런 분이 오히려 나중에 맞습니다. 바뀌면 확 바뀔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 거부 속에 실제로는 니즈가 숨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거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자, 근데 이제 예. 실제로 이제 거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럼 그걸 당연시 여겨라. 그렇죠. 뭐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예. 그 극복하려면 이거 계속해서 이것을 뭐 이렇게 이성을 생각하면서 그냥 만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심리적인 어떤 그 치유법이나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네. 굳이 저는 이제 그 거부가 마땅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확률적으로 90%를 거부를 당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접할 때 그러면은 그분들을 대할 적에 내가 굳이 거부를 염려해가지고 거부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닐까라는 거를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인 이제 거고. 거부가 예, 나에 대한 어떤 나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예. 거부가 아니라 예, 5가지 그거는 이거 있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네. 똑같이 거부할 거라죠, 그 사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 자격지를 가질 수는 없겠네요, 그죠? 너무 심하게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 개인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거부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대표적인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어떤 변명을 얘기하실 때, 거부할 때, 그냥 싫어요라고 얘기하지 잘 않거든요. 사람들 그러죠. 앞에 있을 때, 맞아요. 앞에 두고서 잘. 예. 아예 딱 그런 사람은 아까 내가 말한 가능성이 예,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분들이에요. 많죠. 맞아요. 명심해야겠다. 근데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죠. 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직 필요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네. 닫아버리는 거죠. 네, 네. 예. 문을 열 것 하다가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래요.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예. 제가 검토해 볼게요. 검토해 볼게요. 예.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하고 나중에 연락 한번 드리라고 할게요.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검토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순진하게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무에게 오고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실컷 떠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그게 거부였던 거죠. 실은.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나중에 검토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어떤 크게 대표적인 그 거부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거부를 당할 적에 내가 왜 거부를 당하는 건지를 한번 좀 쏙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다가 닫혔는지, 네. 그러니까 100가지를 한번 들이댔는데 열다가 닫힌 게 한 10건. 그리고 얘기를 제가 저는 이진국이라고 합니다. 탁 닫혔던 게 한 5건. 그리고 저는 누구누구 뭐 어디 회사에 이진국인데요. 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쩌고 하다가 다친 게 몇 건. 예. 또는 한참 상품 설명 잘 하고 있는데 다친 게 몇 건.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거를 적고 나서 바로 주위 사람한테 내가 말이야 고야호 얘기하는데 내가 저는 이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끝이더라. 얘기를 하면 분명히 굉장히 좋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복귀를 해보면 예. 복귀를 해야 되는 예. 거부를 당하면 복귀를 해야 예. 내가 말한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제스처에서 뭔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단어라든가 제스처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네, 네. 예.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예. 굉장히 결정적인 거부의 이유를 만들죠. 그게 예. 실질적인 차단의 이유를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 예. 사실 저자님의 책 보면 네. 거부에 대한 원칙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책 구성 자체가 처음에 세일즈 진입부터 클로징까지 이렇게 세일즈 흐름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세일 책은 다 그래요. 제가 오늘 아마추어 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본 책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 보면 고통 진단이라는 파트는 도대체 세일즈 흐름에서는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고통 진단이라고 하는. 근데 이 용어는 고통 진단 용어는 어떻게 직접 만드신 건가요? 원래부터 있던 용어인가요? 제가. 그죠? 네. 어제 제가 못 들은 용어야. 고통 진단에서 네. 고통 진단? 오늘 니즈 파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고통 니즈 파악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고통 진단이라고 그 이름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추워야지 옷을 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옷이 달아야지 뭔가 옷을 또 한번 사게 되고, 패션이 지났다. 제가 지난주 그 산에 갔다가 그 바지 좀 버려. 요즘 그거 안 입어. 라고 하는 순간 고통이 확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바지 살 거거든요, 등산 바지.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통이 느껴져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걸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필요는 곧 고통을 수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한테 이제 자기가 아파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냥 고통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예, 아프지 않은데 의사한테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너 아플 것 같아라고 얘기해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고통이 느껴졌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통을 갖고 있는 걸 누군가 진단을 해주면 네. 그 고통이 나한테 전달이 되면서 그게 수요를 일으키고 그 수요가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예,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 고통의 포인트를 잘 집어야겠네요. 근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고객이 이제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 등산 바지 같은 거 할게. 네. 나 좀 섹시하게 보이고 싶어. 네. 그 욕구잖아, 욕구. 네, 욕구. 고통이 아니라. 근데 아까 이제 뭐 너 이렇게 바지가 올드했냐? 해서 그건 고통인 거고. 그 고통의 감정이 더 팔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욕구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팔기가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인간의 어떤 그 심리 상태에서 네. 상실에 의한 그 고통이 네. 욕구를 채우지 못한 고통보다 훨씬 크답니다. 네. 상실에 대한. 그러니까 그 욕구는 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뭐 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막 거, 꼴리는 뭐, 거죠. 그렇죠. 뭔가 어떤 뭐 그 영업에선 좀 이렇게 그래요? 네, 어떤 자꾸 당연스러워. 내가 지금 이게 저는 갖고 있지 않은 걸 누군가 갖고 있고, 그럼 갖고 싶고, 네. 그 욕구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고 네. 그런 욕구인데 만약에 내가 99명의 사람이 나를 그거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 보면 그건 욕구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다 갖고 있는 시스템 나 혼자 안 갖고 있다.
그거는 욕구가 아니라 고통이거든요. 네. 예,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구매로 훨씬 더 빨리 이어집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통보다. 이제 영업 기획을 한다든지 예. 제품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이 산업군에 그 욕구도 있으시지만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네. 잘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그것만 중요하다고 잘 봅니다. 찾아내면 예, 영업 행위 자체가 예,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필요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자기가 느껴져서 필요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필요가 있어. 음. 그럴 수 있거든요. 음. 예.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고객이랑 같이 나누다 보면 네.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의사선생님처럼. 예, 의사처럼. 그래서 저는 그 뭐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네. 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주치의가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뭔가 이게 네. 고객한테 내 제품 얘기 막 하는 것보다 먼저 고객의 그 어떤 그 고통을 계속 이제 진단하려면 자꾸 물어보고 또 경청을 하고 그런 네. 자세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가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뭐 다들 얘기하지만 굉장히 듣기가 중요하다고 모두들 얘기하지만 네. 그 우리가 이제 세일즈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일즈맨을 바라보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그렇죠. 예, 막 달변이고 사기 잘 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잘 듣고 네. 고객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예, 진짜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는 사람이 예, 네. 진짜 진정한 세일즈맨 잘하는 뭐 세일즈맨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경청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도 우리가 워낙 많이 듣잖아요. 뭐 리더십도 경청 다 떠드는데 네, 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세일즈 안 해보는데 잘 들어? 그러면 고객 만나가지고 귀를 어떻게 크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뭐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래, 도대체? 그래, 좀 끝?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 막 헷갈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소위 정말 근데 고객이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요. 만나면 사실 뭐 10분, 20분밖에 얘기 못 네, 하잖아요. 네, 그 시간이. 예, 그 짧은 순간에 예. 뭐 그냥 듣기만 이렇게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잘 듣는 겁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잘 듣는 거지? 네. 어떤 게 잘 네, 되는 좀 구체적으로. 거냐면 네, 뭐 예, 사례를 들어도 좋고. 예. 네. 네. 그 프로이드의 경청은 굉장히 사람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내가 그 사람의 경청하는 태도를 보면 내 자신이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느껴진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네. 책에서 황홀감을 느끼게 예, 한다고. 황홀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된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10분, 20분밖에 얘기 안 하실 것 같지만 네. 자기 이야기가 자기 삶이 거기 담겨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지는 순간 1시간, 2시간이 됩니다. 상대방. 나 5분밖에 안 되는데 빨리 얘기해봐요. 아.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10분, 20분 넘어가고 네, 네. 아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1시간, 2시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질문이 갔을 때 아. 좋은 질문. 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그렇죠. 또 이제 적절하게 들으면서 저처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잘 몰라서 저도. 네. 네. 근데 저도 전에 그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듣기보다 아. 자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서 네네.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네, 네. 그러면 대화 짧아집니다. 그렇죠. 네. 짧아지고 나는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일즈의 퀄리티로 보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 말이. 그렇죠. 많이 한 말이. 네. 내가 100마디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도 전달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보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세일즈 하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판매하는 제품이 내가 갖고 있으니까 판매하는 제품을 갖고 있는 내가 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실제 답은 고객이 갖고 있거든요. 네. 안 사주면 어쩔 건데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 좋은지 알겠어. 근데 못 사겠네? 돈이 없어.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건데요, 사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열심히 설명을 해야지만이
세일즈를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다면 많이 있는데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될 텐데 그럼 저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 좋은 질문을 던지게 노력을 하시는지 또 저자님께서 자주 쓰는 이런 질문 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패턴 같은 거. 네네네. 예, 글쎄요. 뭐 자주 쓰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한다면 네네. 저는 제가 고객 입장에서 혹시 고민을 해봤느냐라고 고객 입장 하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해봤는데. 예. 그리고 세일즈맨들이 좀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네. 가끔씩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100사람을 만나면 1대 100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1대 1이거든요. 음. 예. 나를 만나면 1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0사람의 사람들을 우리가 텔레마케팅 전화 받으면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천편일률적인 그렇죠. 어떤 톤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멘트와 네. 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쩌고 쭉 먹고 읽듯이 얘기하는 거 정말 네, 되게 맞아요. 싫어서 그냥 예 다음에 전화 주세요 하고 예 전화 안 하셔도 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뭔가 나를 향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 주는 거죠. 그게 예. 누구나 1대1로 나를 향해 있고 나를 내 고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한테도 관심이 가는 거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고민이 무엇인지 고객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고 내가 그분이라면 내가 과장님이라면 뭐가 제일 고민일까? 뭘 제일 하고 싶어 할까? 예. 지금 현재 내 제품이 아니라. 내 제품이 아니라 예. 제품은 그분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네. 비로소 보이는 게 제품이거든요. 예.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무슨 제품이 있겠습니까, 사실. 예. 그리고 과장이 관점이라면 네. 그 과장님이 물론 그 조직의 네. 과장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예를 들면 뭐 30대 후반의 남자일 수도 있고 네. 또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사람은 포지셔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다양한 포지셔닝의 관점도 네.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조직의 과장으로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 역시 또 그 굉장히 포인트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좋은 질문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해 보기라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과장님의 고민이 다르고 네. 상무님의 고민이 다르고 네. 대표이사의 고민이 달라요. 네. 네. 대표이사는 이 비즈니스를 잘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그 신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상무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가 전무 승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실 거란 말이죠. 과장님은 상무님 지시하신 사항을 내가 어떻게 잘하면 그걸 수행하면 상무님이 나한테 고과를 잘 줄 것인가 네. 고민을 하실 거고. 결국 다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거네요. 그 각자가 어떻게 아닙니까? 보면. 사실 우리 조직 생활하면서 네. 예. 그렇죠. 조직 생활하면서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표이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네. 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건 오산이겠죠.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죠. 예. 다 이 맡고 있는 업무나 네. 마케팅 또는 생산 음. 다 각각의 그 업무 분야나 갖고 있는 그 직급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니즈가 다르죠. 네. 그분들의 관점이 다르고. 네네. 예, 예. 어떤 과장님이 그러셨대요. 그 모 대학병원의 과장님이 네. 제가 아는 임원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영업사원이 좋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저는 프로젝트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라는 그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답은 뭐냐면 그분은 전산실에 계시는데 전산실에 계시는 분이 다른 데를 열심히 돌아다닐 그 어떤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총무과 뭐 또 여기 다니고 저기 어떤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요소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산실에 있는 분보다 훨씬 더 잘. 네네.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네. 세일즈 잘하는 사람이. 네네. 저기 그 이번에 그 새로 도입한 팍스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새로운 서버
예. 그리고 또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어갖고 네트워크도 고민하셔야 되겠던데요, 보니까. 음. 얘기를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니즈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몰랐어요. 오히려 내부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B2B인데 그러면 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기업 구성원이 그렇게 다르고 욕구도 다르면 대표의 욕구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접근해야 좋을까요? 각각의 요소에 계신 분들의 욕구를 맞추되 키맨의 욕구를 맞추는 게 가장 키맨은 누구냐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이제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무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팀장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과장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여기 뭐 제가 책에도 뭐 쓴 얘기지만 그 각각의 요소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뷰 포인트라든가 생각의 어떤 네네. 그 중요도에 따라서 질문들을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결제만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그냥 순식간에 날리는 거죠. 네. 예. 그분이 얘기해주고 싶어도 얘기 안 물어봐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과장님하고 사실 저도 제가 세일스 초년병 시절에 그 과장님 한 분하고 술을 진탕 먹었거든요. 예. 고가의 그 술집에서. 네. 예. 그 제가 그러고 나서 저희 사장님한테 진짜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예? 결국엔 수지 못했어요. 예. 아 우리 상무님이 안 한다는데? 아니 과장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정말 완전히 뭐 거의 그 한 달을 예, 상당히 멘붕 상태에 빠져있던 적이 있었어요. 예. 키맨. 아니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예? 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까? 근데 그분은 사실은 거짓말한 게 아닐지도 모르죠. 나는 하겠다. 근데 사모님이 싫다는데?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좀 더 세분화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의사결정 네. 그 프로세스를 그죠? 정말 네. 중요한 네. 건데 그거를 내 스스로 네. 저도 믿고 싶으니까 네. 그분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겠지. 예, 쉽게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B2B 세일즈 할 때 딱 갔을 때 네. 이제 고객이 일단 뭐 호감을 보이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파악해야 될 것이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네요. 뭐 그거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세일즈의 세계에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고 있다 보면 예, 돈이 없는데 내가 사고 싶고 누구나 다 사고 싶고 네. 예, 네.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예.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소예요. 그렇죠. 예. 그걸 먼저 봐야 되는. 호주머니에서 꺼낼 돈이 없는데 네. 제가 지금 벤츠를 사고 싶으면 네.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예. 정말 벤츠를 사고 싶으신 거군요. 네. 예. 얘기 듣고서 와야죠 집에. 자, 우리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일즈를 하면 이제 그 여러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항상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돈도 그렇고 우리가.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진짜 뭔가 이게 세일즈를 뭔가 이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이거 세일즈 기회가 좀 많을 것 같다. 네. 그런 징후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초보자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게 감으로만 아는 겁니까? 오래 하면 그 감으로 딱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뭔가 나름대로 분석법이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게 징후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참 어려운 요소인데요. 그게 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감. 네네네네. 야, 이 감이 왔어 이건. 촉이 이건 촉이 물었어. 됐다 커 이거. 네, 이게 촉이 느껴졌어. 네. 아, 이거는 살 것 같아. 음. 라고 하는 그런 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세일즈가 감 세일즈였거든요. 거의 네. 대부분. 네. 네. 아니면은 줄 세일즈이거나. 네. 네. 줄 세일즈. 형님. 네. 네. 네, 줄 세일즈이거나 감 세일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 그 부사장님 한 분이 나는 영업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영업 사원이 제일 좋아. 영업 기회가 어디? 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야, 이거 멋진 말이다. 네. 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그 영업을 하면서 영업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그러면 그럼요. 실패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열심히 황무지 가서 막 계속 개간해봤자 예, 씨도 안 먹히는데 거기서 예, 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영업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영업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담당하는 어카운트들이 내지는 가야 될 어카운트들이 그곳에 영업 기회들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있을지 없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징후라고 한다면 어떤 산업군에 그것과 관련된 니즈가 제일 많더라. 네네. 그럼 그 산업군에 있는 그 어카운트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 집중을 하면서 네. 한 100개 정도로 요약을 해보니까 네. 그 순위 100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매겨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대학들의 이것과 관련 이 시스템과 관련된 니즈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예. 지금 현재 이 대학들이 이거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지금 현재 학사행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그걸 또 발표를 했고 네.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가 좁혀지는 거고 그 인더스트리에 그 100대 기업, 100대 대학 리스트업 해가지고 쭉 들어가 보는 거죠. 네.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미 한 곳이 있을 수 있고 네. 예, 전혀 관심이 없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기회들을 우리가 징후가 아니라 조금 더 아. 우리가 뭐 과학적이라고 보면 뭐하지만은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영업 기회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 것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사고 싶어도 그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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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일정이 2020년에 하고 싶어. 그럼 네.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예, 네. 2020년이면 너무 먼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내로 하든지 내지는 내년 초라든지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그 실제로 일정을 갖고 있는지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한 포인트 의사결정 라인을 갖고 있고 내가 그 네. 라이트 퍼슨을 만나고 있는지 네네. 예, 맞는 분을 만나고 있는지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거 예. 음. 총장님이 지시한 건지 아니면은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네. 예, 어떤 네.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예. 음. 그럴 때 비로소 이거는 영업 기회구나. 어. 내가 실제로 한 번쯤 뛰어볼 만한 기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징후라고 하면 진짜 네. 감으로 네네. 예, 이거 될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하다 보면 좀 실패하는 경우들 많아요. 저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이게 B2B 세일즈가 그냥 뭔가 상당히 좀 이렇게 내면적으로 상당히 체계적이겠네요. 좀 이게 체계적인 것이 있겠네요. 하다 보면 그렇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예. 체계적인 것들을 예. 논리 그 사고 자체가 예. 좀 구조화되겠네요. 하다 보면 정말 잘하다 보면 사실은 구조화돼야 됩니다. 네. 예. 굉장히 이게 사실은 그냥 뭐 형님하고 뭐 이렇게 이건 아니네요. 추진력 나는 열정 뭐 이건 아니네요. 술 잘 네. 먹고 막.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영업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예. 네. 근데 그분들이 뭐 아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것도 잘 하시면서 실제로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런 어떤 그 기회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네. 그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실제로 영업 기회들이 있는 곳을 잘 찾아가신다면 거의 완벽하겠죠. 네. 예. 자 그러면요. 예.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예.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분야에 있는 분도 꽤 있을 거거든요.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직무 형태가 분석적이고 네. 좀 체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 또 이제 뭔가 그동안 이제 어떤 그 변화무쌍한 거에 대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기술을 하던 사람들이 영업으로 이제 전직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뭐 팁 같은 거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을 했던 사람들. 예, 그 굉장히 뭐 기술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굉장히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도 주위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스템 엔지니어 하시던 분이라든지 네. 기술 쪽에 네. 연구하시던 분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 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성공하시는 경우도 봤고 네. 실패하시는 경우도 봤는데 먼저 실패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고객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 가르치려고.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연구 쪽에 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겠다. 예. 아니 고객은 사실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자꾸 와갖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싫죠. 사실 우리가 저 누군가한테 내가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느낌 들면은 지시 또는 뭐 그렇죠. 교육 뭐 내지는 뭐 훈육 뭐 이런 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요. 우리 애들도 기분 나빠하는데. 네, 네. 예.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기보다 듣는 연습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고객 이야기가 훨씬 설령 틀렸다 할지라도 네. 그거를 틀렸다 앞에서 틀렸다고 지적하고 뭐 지적질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그거보다 혹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냐 라는 식의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만들어 드리면 훨씬 더 좋은 포인트에서 이걸 안 해? 어떻게 내 고통을 알고 있지? 라고 해서 더 오히려 더 친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쪽 했던 분들은 좀 아까 대표님께서 뭐 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그거를 아는 분들한테 복귀를 했다 그랬잖아요. 단어라든지 네. 태도. 네. 이런 분들은 특히 그런 게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실 수 네. 있죠. 마음의 상처가 더 클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내가 전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고객한테 가지 않고 사실 엔지니어 분들은 대접 받으면서 하시는 그렇죠. 경우들이 뭐 요즘에 또 뭐 아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예. 난 내일만 해주고 오면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고객한테 가갖고 내가 싫어하는 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그분들의 분위기도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죠. 네. 예.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네. 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한 난 전문가고. 소신이 전문가고 소신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의 그 고충을 들어줘야 되고 내 고통을 들어줘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주위에 이제 그런 거를 극복을 못 하셔가지고 중도에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이 받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듣기 성공한 연습, 분들도 많죠. 성공한 분들도. 성공한 분들도 네. 예, 많이 있어요. 오히려 네. 성공한 분들은 영업만 했던 분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더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예, 예. 그분들을 보면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믿음을 확 심어주는 거죠. 예, 이 사람 영업 아닌데 왜 영업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예, 너무 잘 알아. 예. 근데 들어. 내 얘기를 듣고 또 이거는 어떤지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 영업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하는 사람은 고객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고객을 훈육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사기치는 사람이거나 네. 파는 사람이거나가 아니라 네. 고객의 어드바이저, 네. 때로는 컨설턴트, 음. 예, 때로는 코치,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자기도 모르는 경우들 많아요. 예.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주고 혹시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포인트를 들어보니까 예.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오히려 안 맞으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솔루션 중에서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 라고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정말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무리 꽤 맞추려고 해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 솔직히 비가 오는데 우산이 아니라 딴 거 얘기 자꾸 들이대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포인트들을, 신뢰 포인트들을 고객한테 굉장히 잘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예. 뭔가 진솔한 예. 뭐 동반자 같은 예. 뭐 어떤 그렇죠. 그런 예. 고객의 성공을 도와주는 세일즈맨. 제가 봤을 때 이런 관점이 세일즈맨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아주 같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맞아. 고객 입장이 돼야 되고, 그러면 고객을 대할 때도 이렇게 진심, 또 어떤 분은 혼이 담긴 세일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심을 담은 이런 세일즈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진심되게 이렇게 이분을 만나고 하다 보면 다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혹시 예. 이렇게 고객을 만날 때마다 해봤어요 이렇게? 전화로 에너지가 소비돼서 목소리가 그냥 가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래요? 20분한테 네. 하고 나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20분 만에. 네. 20분 하고서 혼이 네, 20분. 네, 하여튼 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내가 이 진심을 끌어올리는 혹시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전화하기 전에 뭐 하는 의식이나 뭐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전화를 일단은 뭐 그 포인트로 말씀하시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실제로 관심 있어 할 만한 그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 그 억지로 관심 있는 척 해도 사실 통하지 않아요. 잘. 억지로. 네,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 답은 이제 우리는 내가 저는 저 사람 모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전화하는 거 다 들립니다. 혹시 아세요? 그래요? 네. 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네.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세히. 네. 오. 이게 여기가 열려 있는 거하고 오. 이렇게 닫혀가지고 하는 거하고 소리가 달라요. 네. 네. 느낌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일어서서 하는 거하고. 네. 네. 다 전해지는 거죠. 네. 네. 무섭네요. 네. 그 다 보인다는 게 정말 무서운 옷 건데. 벗고 하는 건 안 보이죠? 하신 적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반바지 모자. 저 양말 벗고 하는 거. 양말 벗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말 벗고 하는 건 안 보이겠죠, 설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세로 고객을 대하고 있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성 문제네, 정성. 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20분을 대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럼 정말 내가 진정을 갖고 그 고객을 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예, 예. 근데 내가 어떤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오히려 그게 아니라 마치 녹음기처럼 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만. 억지로 이제 고객을 만나면서 다 아는데. 또 어떻습니까? 여기 이 친구처럼 이제 했는데 열심히 했어 처음에. 네. 근데 진짜 에너지 빠졌어. 예. 그럴 때인데 전화를 또 해야만 해. 그럴 때는 쉬는 게 낫습니까? 계속 전화하는 게 낫습니까? 네네. 그것도 그 우리가 만날 때도 고객 만날 때도 네. 뭔가 오늘 몸이 찌부둥해. 이럴 때 만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는 하루에 세 명 꼭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만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안 만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글쎄요. 그건 어쩜 보면 전 영업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음. 예. 과의 싸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음. 이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이게 이분한테 오히려 오늘 만나는 분한테 오히려 신뢰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정중하게 예, 정중하게 오늘 제가 만나 뵙기에는 너무나 그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오히려 제가 병을 옮겨드릴 것 같다. 네, 네. 예, 제가 다음에 더 잘 준비해가지고 좀 찾아뵀으면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먹힐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 과도한 욕심과의 싸움이네요, 자신. 네, 아니 그 과도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네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객을 10분을 만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분은 사실 오늘 과도한 욕심이거든요. 어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을 만나려고 5분 만에 기진맥진 해가지고 막 5명을 더 만나려고 그러는데 죽을 것 같아. 네.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예. 사실 목표 얘기해놨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시리즈하면 어카운트라고 하죠. 어카운트. 그죠? 예. 어카운트를 일단 보통 한 영업이 보통 한 몇 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뭐 100개, 200개 가져야 되는 건지 10개만 가져야 되는 건지 뭐 그거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네. 많은 경험 있으시니까 그 어카운트 네. 관리하는 좀 이렇게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어카운트 관리하신다 그러면 뭐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이제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해를 살아가려면 필요한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카운트가 수십만 개가 있어요, 나한테. 수십만 개가 있는데 내가 수십만 개를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예, 그러면 내가 있어 보이는 2개만 쫓아가면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어카운트가 삼성전자고 LG전자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해 한 200억씩 써요. 네. 예.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는 거에도 충분히 바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한 사람 그러니까 만나는 게 아니니까. 한 사람만 네.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부서 저 부서 그렇죠. 뭐 또 네. 기획부서 또 마케팅 부서 뭐 다 쫓아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만 제대로 그 컨택 보다가도 시간이 다 흘러버리고 네네.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뭐 외국에서 이런 데 보면 뭐 삼성전자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예, 뭐 LG전자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성전자 어카운트 하나에도 뭐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올해 나한테 주어진 내가 그 어떤 사업 목표,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시장이 네네. 그 어카운트 시장이 충분히 그걸 소화 가능하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슈가 잘 몰라요. 내 올해 뭐 삼성전자, LG전자라고 하는 곳, 뭐 아니면은 금융권이든 어디든 뭐 병원이든 거기서 나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새로이 나온 신제품이고 새로운데 회사도 이제 새로 이제 출범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 예. 그리고 영업사원 한 명은 있는데 어. 이 친구들한테 어디를 타겟팅해서 열심히 네. 가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일반적인 경우도 벤처라든지 예, 아니면 어느 그런- 회사의 신규 사업부의 상황이네요. 예, 전형적인 그런 상황 전형적인 상황이네요. 또 신규 사업부든 뭐 새로 사업을 시작을 네네네. 하든 예,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이 우리가 네.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곳이 그러니까 제품이든 솔루션이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갈 수 있는 곳들 그 인더스트리가 어딘지 네. 보고 거기를 내가 갔을 때 실제로 타겟을 설정을 해서 그분들이 나를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될까? 네.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어카운트 수를 보면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거에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필드 세일즈 기준하고 인사이드 세일즈 기준하고 나눠서 보면 네. 필드 세일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성 있게 하루에 만날 수 있는 고객이 맥스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3개. 하루에. 예. 왜 그러냐면 준비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 어. 만나는 시간, 어. 그리고 만나고 나서 고객한테 받았던 숙제든지 네. 뭔가 보내드리기로 했던 거, 네. 팔로우를 하기로 했던 거 그거 하는 시간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네네. 1시간 하면 네. 곱하기 3 하면 3시간. 3시간. 예. 그러면 두 곳을 만나면 6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세 곳 만나면 9시간이에요. 예. 음. 내가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풀리 써도 세 곳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러면 세 곳을 만난다. 그러면 하루에 세 곳이면 한 달을 20일 잡으면 그냥 그것만 만나러만 다녀도 60곳밖에 안 돼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새로운 곳만 60곳이죠.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든지 뭐 고객하고 뭔가 가서 뭐 데모도 해야 되고 또 PT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 한 곳만 계속 여러 번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한 분기당 갈 수 있는 어카운트 수가 맥스로 한 4, 50개 정도 된다고 4, 하거든요. 50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모든 어카운트가 나한테 다 똑같은 돈을 벌어주지 않거든요. 네. 예. 돈을 많이 벌어주는 어카운트가 20%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0개가 있다. 그러면 한 그 40개 중에서 20%면 한 4개 정도의 어카운트가 계속 빈번하게 트랜잭션이 있는 거죠. 이것들은 어떤 3개월 중에도 계속 만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어떤 B군, C군에 있는 어카운트들은 뭐 분기에 2번이든 한 번이든 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 그렇게 그걸 조합을 해서 보면 제가 지금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네네. 어렵지만 한 4, 50개 정도를 필드 세일즈 기준으로 보면 4, 50개 정도를 이제 네. 어카운트 셋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B2B로 하는 전문적인 어떤 세일즈 방법 중에 전화랑 이메일로 네네. 하는 세일즈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하거든요. 그 인사이드 세일즈로 봤을 때는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를 어카운트로 내가 1년을 그냥 쭉 끌고 간다라고 네. 한다면 250개에서 300개 정도로 하고 1년에? 예, 1년에.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고객을 계속해서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로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고객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프로파일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프로파일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많아질 수 1000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예. 자, 그러면 질의응답 네.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멘트 C라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책에 많이 나온 용어인데 그것도 만드신 용어인가요? 원래 반드시는 있는 용어입니다. 네네네. 예. 예시 수담경. 제가 만든 용어. 네, 이건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쪽으로 좀 우리나라 언어로 좀 쉽게 아. 받아들이실 수 있게 하려고. 네네네. 예. 자, 요거 좀 잠깐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들이 네네. 생기기 때문에 네. 예산이 네. 중요하고 일정을 갖지 않고 있는 그 영업기회는 사실은 영업기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언제든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경우에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요라고 한다면은 이 수요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고통이라든가 욕구가 없어요. 없는데 네. 그냥 한번 관심이 있어갖고 네. 돈도 있고 한번 올해 내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아, 같아요. 요새 그렇게 신문지사 많이 나오니까. 네, 나오니까 아, 뭐 그리고 옆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럴 간 수 보는 거군요, 그냥 한번. 사실은 우리 고객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아. 전부 다 굉장히 스마트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간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동안에 통하고 있는 동안에 다 읽혀요. 예, 우리도 읽힙니다. 스캐닝 되는 거죠. 네, 네, 예. 네. 근데 그 수요가 실제로 없는 경우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저랑 한참 얘기하고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라고 했는데 다른 프로젝트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려요. 네. 제가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보니까 올해 저 보안 솔루션 도입 안 하면 그냥 뚫릴 것 같아 갖고 이거 사장님이 무조건 하래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이유를 뭐 아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수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절대적이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경쟁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반트 C에서 C에 해당되는 컴피티션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제안 요청서가 오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제안서 써가지고 네. 제안해야지라는 네, 네. 경우들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거죠. 네. 네. 근데 그 제안 요청서가 오는 경우에는 제가 전에 세일즈 할 때도 제안 요청서를 제가 써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고객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사실 업체들 불러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제일 똑똑하게 얘기 잘해줘. 진실성 있게. 혹시 제가 이거를 그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어떤 포인트로 공개 입찰을 내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건 이런 포인트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거기에 일종의 그렇죠. 크리티컬 포인트 하나만 넣어놓으면 그건 다른 데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스펙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경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내정해놓고 예, 가격 깎으려고 내지는 간 보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죠.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내가 이제 그룹 작업 안 했어요. 근데 RFP가 떴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예? 그건 해도 그 내가 어떤 계약할 확률도 있는 겁니까? 보통 경험해 보시고 어떠세요? 한 열이면 네. 몇 개가 뭐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 열의 아홉은 안 안 된다고 된다. 봐요. 열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제안 요청서가 떴는데 어떤 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네. 우리 할 거니까, 예, 음, 우리 할 거니까 들어와 주세요. 예, 들러리로. 들러리로. 네. 제가 그러면 얼마 정도 커미션 드릴게요. 뭐, 네. 예. 지지난주 산에 갔다가 영업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예전에 그런 영업계 어떤 네. 그 관행들이 있었다. 근데 네. 진짜로 그 공개적으로 너무나 공개적으로 어떤 공정한 입찰일 경우에는 들어가도 되겠죠. 네. 네. 예. 근데 확률은 예를 들어서 맞다. 5개 업체가 들어간다면 5분의 1이 되는 거고 10개 업체가 들어가면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강민님, 만약 고객의 필요와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지로 끼워서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소개해 줘야 되는지. 아까 이건 답변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음. 질문이 네. 고객의 필요와 음. 회사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는다면 네네네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포트폴리오가 안 맞으면 억지로 껴맞출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가지고 네네. 만약에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경우가 되겠죠. 네. 예. 필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세일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자, 요건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이 잘못된 필요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는 필요한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업에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를 이뤄주는 것이고 네. 하나는 필요한 것도 모르는데 그걸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 네네. 이제 영업이라고 두 번째 세일즈 고도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고객이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네.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네. 고객과 잘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죠. 네. 네. 자, 강민경님, B2B 세일즈 특성상 영업 시 만나는 채널 외에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관여하고 있는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그걸 이제 장애물로 만나시면 곤란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들에서 보면 이제 저를 다 좋아하실 수는 없잖아요. 모든 분들이. 네네. 예. 그렇죠. 100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내가 만나고 있는 키맨들은 네. 날 줘. 예, 나를 좋아하거나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면 그 키맨들이 나를 거부하고 굉장히 나를 싫어하는 어떤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분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예, 하신다면 좋겠죠. 그래서 영업의 방법론으로 스폰서 내지는 그 나를 위한 슈퍼맨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업 스킬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키맨이 스폰서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내부에 있는 다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아, 네. 예. 자, 그다음에 조영민님께서요. 세일즈 초보가 겪는 어려움은 채널 확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세일즈 채널을 확보하시나요? 세일즈 채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세일즈 채널을 확보하는 거는 사실 네트워킹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트워킹인데 그 채널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을 다루는 거하고는 또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채널 확보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보다 조금 다른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각각의 그 시장 인더스트리나 이런 쪽에서 키 플레이어들 키 플레이어들을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해야 될 만한 이유들을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B2B 세일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아주 타임라인에서 오늘 아무래도 이게 B2B 세일즈를 듣는 분들이어서 자세가 예. 좋네요. 뭐 그렇죠. 질문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예. 뭐 정리도 하고 좋은 관점 같은 거 서로 코멘트 해주시고 그래요. 뭐 타임라인 봐도 되게 재밌네요. 나중에 네. 그 대표님 예, 여기 감사합니다. 토크아이티 사이트 가서 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 뭐 댓글을 달 수 있고 답글을 달 수 있거든요. 나중에 토크아이티 사이트에서요? 사이트 가서 예, 예. 답글로 예. 좀 이렇게 뭐 또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 그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강민경님께서 다시 말하는데 첫 만남에 어색함을 깰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인사말, 화제 선정, 어투. 사실 이거 특히 이제 처음 첫 세사는 만남에. 분들은 이런 거 되게 힘들 거예요. 첫 만남에서 예, 되게 예, 정말 예. 경직돼 있고. 예.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외국 네. 사람들은 네. 그거를. 예. 근데 그 아이스 브레이크만 한 50분 하고 실제로 할 얘기를 10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일즈 하면서 그 어색함 깨려고. 네, 네, 예. 네, 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할 얘기를 못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세일즈 하실 때 우리가 그 얘기들을 어떤 게 좋은지 저도 질문을 받는데 네. 어색한 거 네. 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 어색합니다. 예. 맞습니다. 첫 만남이잖아요. 네. 첫 만나가지고 저 정말 너무나 오늘 그 존경스럽고 너무 반갑고 제가 오늘 저기 과장님을 뵙는 순간 정말 제가 제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이거 웬 구라야 이거. 진부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날씨나 네. 요즘에 그 어떤 사회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트렌드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생뚱맞은 거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경직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날 길이 많이 미끄럽던데 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저도 오면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오늘 저기
그 오시면서 괜찮으셨냐. 예. 이런 얘기를 뭐 미팅 자리에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 괜찮았습니다라고 하고 저도 넘어졌어요 하다 보면 그 아이스 브레이크가 이제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컷 아이스 브레이크 하기 위해서 던져놓고 그 다음 질문 준비, 그 다음 답변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말하면 길 미끄러운데 괜찮으셨어요? 물어봐 놓고 넘어졌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솔루션은 이거 얘기해버리면 이게 질문 왜 한 거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질문했으면 답을 하셨으면 정말 궁금해서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분이 건강이 궁금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대화를 좀 이끌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세요? 안 다치셨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은요. 이렇게 가면 진짜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이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저는 제도 하나 조언 드리고 싶으면 아이스 브레이크 하려면 이제 일단은 세일즈는 무조건 컨디션이 최상일 때 가야 되고요. 최상일 때 가면은 그 사람 상대방이 앉아 있는 그 주변을 스캔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입구서부터 스캔을 빨리 해가지고 뭔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뭐 하나를 딱 물어봐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되시면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거고 그 기존에 그 회사라든지 그거를 미리 조사하셔가지고 그쪽에 대한 것을 한번 질문하는 것도 어제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정말입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것들도 되게 이 사람이 뭔가 관심을 갖고 뭔가 그 조사를 하고 왔구나 하는 느낌 같은 관심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 것도 정확히 맞는 좋을 것 말씀입니다. 같아요. 자, 박주영님, 영업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항상 한결 같음을 유지하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요. 나의 컨디션, 만나는 상대방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진심을 전하는 자세 등등 한결 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 참 어렵죠. 네. 저도 참 늘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 스스로 자주 변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제 너무 쉽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저도 책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려고 하고 주위에 조변석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좋은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그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뭐 하나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기가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육체적으로 이게 좀 많이 활동하면서 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정종필님, TMRC에 방문 약속을 잡는 노하우가 있으신죠? 사실 우리가 그 B2B 영업할 때 처음에 이제 방문 약속하는 거, 특히 콜드콜 있잖아요. 모르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방문 약속 잡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좀 노하우 같은 거. 그게 이제 방문 약속. 방문 약속. 제 책을 읽으신 분 같기도 한데 이게 그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TM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TM이라는 용어를 우리 B2B의 용어에서는 제가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객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전화나 이메일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도 전에 전화가 가지 않는 경우들은 없지 않습니까? 전화로 약속을 잡는 거니까. 근데 그 약속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과 약속을 잡기 전에 뭐 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타임라인을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약속을 잡으실 때 언제 가져오세요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그분들한테 실제로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한 두 가지 옵션을 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요일 날 월요일 2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주로 이제 저는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을 그 구체적으로 내가 날짜를 먼저 내가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혹시 언제가 괜찮으세요라고 여쭤보고 그러면 우리 선택 좋아하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점심 뭐 먹고 싶으세요? 여쭤보면 사실 어려워요. 아무거나 먹지 뭐. 그런데 제가 김치찌개하고 돈가스하고 정식이 있는데 어느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3개 중에 고르게 돼요.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목소리에. 네. 저 수요일 날 어떤
아니요, 이러면 안 돼. 자신감 있게, 예, 경쾌하게. 근데 자신감 있게 너무 맞습니다. 이제 예. 너무 카리스마 있게 하면 안 되고 예. 경쾌하면서 자신감 있게, 그죠? 예. 그 톤이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즐거운 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굉장히 자, 중요하죠. 김영선님 아직 아주 영업을 하지 않은 인재들 중에서 예. 어떤 특징을 볼 때 이 사람은 B2B 영업에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오. 보면 이제 딱 감이 오십니까? 이 친구 잘하겠는데? 뭐 그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친구 어떻습니까? 오상윤 씨 오늘 보니까 어떠십니까? B2B 영업 하실 솔직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하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다 그랬어.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어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건 지속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지속성이요. 예. B2B 세일즈는 한 달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사이클이 길어요. 음. 예, 3개월에서 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3개월 했더니 고객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네, 네, 예? 안 사주네, 네. 라고 해서 낙담해가지고 음. 드랍하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어.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음. 우리가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50m 달리기 하고서 열심히 뛰어놓고 그렇네요. 난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네. 그리고 50m 만에 이제 넘어지는 거죠. 예. 아씨 목표 지점이 그러면 너무 이 질문에 머네. 어떤 B2B 영어의 잠재력이라면 어떤 지구력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구력? 뭐. 저는 성실성, 그거는 성실성. 성실성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아, 준비가 돼 있고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고통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어떤 네.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거는 어떤 네, 그 알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아, 생각할 수 저는 있을 거다가 수- 예. 저는 호기심. 네. 저는 이제 호기심. 고객사에 대한 네. 어떤 팔아야 될 강박관념보다는 진짜 그 사람과 아주 그 중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네. 그 기업에 대한 호기심, 순수한 호기심. 네. 저는 네. 이제 네. 저도 그런 걸로 저는 많이 접근했어요. 네. 오. 자, 그다음에 김영구님 새로운 고객사에 담당자를 찾는 과정에서 주변에 문의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네. IT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데 네. 연구 직원의 연락처만 알 경우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실질적인 질문이라 그렇군요. 했어요. 네네. 예. 우리가 이제 담당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쉬울 것 같으면서 네. 앞에 문에서부터 막혀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문을 들어가기도 전에 문지기한테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저 옛날에 혹시 티코 물고 갔을 때 되게 많이 수혜하시대 걸렸어. 티코를 물고 영업에서 티코를 물었거든요. 예, 예. 제차 한번 잡는 거야. 안 들이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저 티코 물느라고 처음에 예. 옛날에 예. 갑자기 그래서- 문지기한테 예. 문지기하니까. 그러니까 문지기는 사실 그래서 만약에 티코를 물고 가셨을지라도 네. 용무가 일어나서 딱 나와가지고 네. 제가 오늘 상무님 뵈러 왔고 네네. 중요한 용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어가지 못하면 음. 상무님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음. 갑자기 정색하고 딱 이렇게 하면 네. 네, 그분들이 음. 이게 티코가 아니라 이게 다른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 다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많이 느껴지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부 네. 그런 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주위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피버팅으로 돌려도 내가 이 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혹시 삼촌이 삼성전자 다니시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예, 혹시 청와대 계시지 않던가? 뭐 이런 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만나도 색안경 끼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걸 자기 그렇게 저기 자신이 없으면 삼촌 통해 가지고 들어와. 그렇죠. 예.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차근차근 자신감을 갖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용어 말씀하셨는데 자신감을 갖고 제가 갖고 있는 솔루션, 고객이 관심을 가져야 될 솔루션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이 관심을 가져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제가 누군데 제가 누구를 찾고 있고 왜 찾고 있고 그분은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시면 충분히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김광훈님께서 지역적 특성에 의한 영업 어려움은 없는지요? 뭐 우리나라 지방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영업 어려움이라니 특히 이제 수도권은 내가 수도권의 회사라면 하겠는데 지방 같은 데는 맨날 출장 가면 하루가 다 깨지잖아요. 하루 이틀이. 그렇죠. 네. 예.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품이 나왔어 내게 팔아야 예, 되는데 예, 예. 어떻게 지방도 가면 환대는 받는데 지방 가면 예, 네. 예.
근데 너무 시간 많이 깨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사이드 세일즈 기법을 많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먼저 전화랑 이메일로 많은 분들을 좀 네. 컨택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네. 예, 그분들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음. 그분들하고 약속 시간을 좀 같이 쭉 연결해서 잡으면 네네. 제가 갔을 때 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환대를 받아요.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보통 우리 서울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지방에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심도 서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예, 그래서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방에서 하면 훨씬 더 호응이 많은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무 준비 없이 가도 지방에서 환영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 그분, 예, 그럼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예. 자, 나윤가님, 신규 개척으로 시작하면 처음에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접근 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신규 개척으로 시작하면 처음에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 그다음 네. 비즈니스적인 접근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건지 이분은 그게 이제 제 책을 사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세 박자 세일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3회 법칙이 존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3-4번 하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거기에 사람의 어떤 습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거부하고 알고 봤더니 뭐 그냥 무조건 만약에 그냥 막 그 들이대는 그런 사람은 아니네. 두 번째 해서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어 만나게 되면 텍스트가 가고 보이스가 가면 또 신뢰가 높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객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돼서는지 어떠는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신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가면 거부가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객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이거 알고 싶어 하는데 저 세 번 가야 되거든요. 네, 세 번 가야 되니까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가면 안 하셔도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네, 예.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가 갑자기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건웅님, 법인 영업을 하다 보면 가격 내고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담당자 단계에서 1, 2회, 파이낸셜 파트 등에서 내고를 하기도 하는데 저자님만의 가격 내고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B2B 세일즈 스킬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가격 내고 스킬이라고 했다면 뭐 저도 제가 거기에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말씀을 뭐 제가 읽었었고 전에 그리고 배웠었던 스킬하고 같이 조합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맨 마지막에 오픈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고객들이 처음에 저는 저 서버 5대 견적 주세요라고 하면 서버 5대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니즈를 알고 보니까 서버 5대가 아니라 가상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가상화를 5대를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상화를 하려고 했던 건데 서버 5대를 물어본 거죠. 네네. 알고 보니까 5대를 묶는 가상화가 1,000만 원 들고 서버 5대 살면 얼마일까? 네.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니즈를 알지 못하고 서버 5대 견적만 나간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세요? 그럼 가상화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그 5대 대비 가상화가 과연 저렴하고 훨씬 더 보안으로도 훌륭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를 접근을 해서 보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쓸 수도 있는 네. 경우가 있는 건데 네. 1,000만 원을 아예 고객의 머릿속에다가 딱 심어놓고 시작을 하다 보면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 왜 2,000만 원이야? 네. 네? 근데 저는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닌데 실제로 그 고객의 필요한 니즈를 충족하려고 하다 보면 2,000만 원이 됐는데 그게 1,000만 원이어서 그게 계속해서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네네. 예, 애로사항을 겪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실제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예,
잘 파악하시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뭐 오늘 뭐 질문들 되게 많은 또 코멘트도 많이 해주고요. 나중에 한번 좀 보십시오. 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 좋은 질문 많이 하셨지만 네. 이분 중에서 세 분 한번 이름 좀 검해 주시죠. 네. 이게 제가 네.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뭐 그- 어차피 뭐 세일즈란 게 인생이란 게 원래 네. 복불복입니다. 아까 그 강민경님이 두 가지 질문을 네, 또 네. 이제 강민경님이 강민경님? 맞으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근님이 저 실적인 질문을 근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첫 질문으로 올라왔던 이제 천강민님이셨던 거예요. 총각민님. 예, 네네네. 이렇게 세 분을 다른 분이 좋은 질문이 네. 아니라는 말씀은 네,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김영근, 청강민님. 네. 스태프는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고요. 이 세 분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인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도록 하죠. 네. 예, 오늘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 네네네.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감히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는 그 포지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근데 B2B 세일즈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가 굳이 이미 하면서도 당신만 모르는 세일즈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동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보면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어떤 영역에서 보면 조금 더 치밀하게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B2B는 조금 더 B2C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면서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좀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책 제목도 이제 그렇게 졌었는데 B2B 세일즈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 그리고 맨땅에 헤딩 많이 했고요. 근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접근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늘 의심하면서 접근하는 것보다 제가 이것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지금 현재 방법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떤 그 단계들 이런 것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하신다면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을 훨씬 더 빨리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모쪼록 좋은 시간 같이 나누셨길 바라고요. 예,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내일 모레 구정이니까요. 구정 잘 쓰시고요. 네. 저희 토크IT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 그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는 그 CEO들하고 창업 CEO들하고 이제 토크쇼가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 날에는 저자하고 북포럼 저자 토크쇼가 있고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이제 해외 진출하는 기업에 하고 CEO하고 토크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낮에는 다양한 이제 IT 관련된 전문가들과 토크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그 서로 관점이라든지 질문이 아니더라도 코멘트 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저 진행한 저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타임라인 보면서 이게 또 서로 간에 뭔가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주위에 또 동료라든지 오늘 이런 것들이 좋은 문화라고 생각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알려가지고 기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좀 참여해가지고 한 시간을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이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서로 공유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구정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